요즘 드론 시장 정말 정신없죠?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요. 진짜 시네마틱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핵심 트렌드는 몇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8K 영상에 프로급 카메라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떤 드론이 좋은 드론이고 또 어떤 드론이 위대한 드론일까요? 단순히 스펙만 줄줄 읊는 게 아니라 진짜 필드에서 뛰는 영화 제작자의 관점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짚어볼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을 이끄는 3가지 핵심 트렌드, 바로 파워하우스, 페더웨이트, 그리고 브레인에 대해 깊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가장 뜨거운 감자죠. 8K 기술을 정면으로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프로를 위한 최상의 툴킷은 무엇인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따라오시면 현재 프로 드론 시장의 판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파워하우스입니다. 말 그대로 힘이죠. 가격이나 휴대성 같은 건 일단 접어두고 오로지 최고의 이미지 품질, 가장 긴 비행시간, 그리고 절대 끊기지 않는 신뢰성. 이 3가지의 모든 걸 쏟아부은 그야말로 타협 없는 괴물 같은 드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 DJI Mavic 4 프로입니다. 지금부터 이 드론이 왜 파워하우스라는 이름에 걸맞는지 그 놀라운 스펙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드론의 심장은 단연 핫셀블라드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보세요. 4-3이라는 거대한 CMOS 센서가 들어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서 무려 1억 화소의 사진과 6K HDR 영상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후반 작업하는 분들께는 이게 결정적인데 무려 14스톱에 달하는 다이내믹 레인지 덕분에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디테일을 모두 살려낼 수 있거든요. 색 보정할 때 정말 압도적인 자유도를 주는 거죠. 여기에 듀얼 망원 렌즈로 시네마틱한 압축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51분. 와, 이 숫자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그냥 오래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배터리 한번 가려고 착륙시키는 순간 감정선과 흐름이 다 깨지거든요. 근데 51분이면 정말 길고 복잡한 원테이크 샷을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에 쭉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창의력의 한계를 넓혀주는 엄청난 무기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무려 30km. 이 엄청난 영상 전송거리. 이게 단순히 와 멀리 간다 이게 아닙니다. 복잡한 빌딩 숲이나 전파 방해가 심한 곳에서 촬영할 때 신호가 끊길까봐 조마조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조종사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결국 더 좋은 샷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신뢰성의 상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트렌드, 페더웨이트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로 온갖 규제는 싹 피하면서도 성능은 절대 포기하지 않은 아주 영리한 드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9g 이하,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국가에서 이 무게 미만이면 복잡한 등록 절차나 자격증 없이도 훨씬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떠난 여행지에서 혹은 아주 빠르게 찍고 빠져야 하는 현장에서 이 드론들은 엄청난 기동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같은 경량급 안에서도 각자의 무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보이죠. 예를 들어 스카이로버 X1은 8K 사진이라는 고해상도에 동급 최강인 15km 전송거리를 내세웁니다. 반면에 DJI 플립은 1분의 1.3인치라는 이 체급에선 꽤 큰 센서를 넣어서 이미지 퀄리티 자체에 승부를 걸었고요. 포텐식 애텀은 좀 특이하죠? 배터리 2개를 써서 무려 62분이라는 압도적인 비행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촬영 스타일이 뭐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트렌드, 브레인입니다. 요즘 드론은요, 단순히 하드웨어 스펙으로만 경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한가, 즉 지능이 드론을 더 안전하고 더 창의적인 도구로 만들어주는 핵심이 됐습니다. 안전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전 드론들은 앞, 뒤, 아래에만 눈이 있어서 옆이나 위에서 오는 장애물엔 속수무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360도 전방의 감지가 표준입니다.
말 그대로 온몸에 눈이 달린 거죠. 특히 매빅 4 프로 같은 모델은 0.1룩스, 그러니까 거의 촛불 하나 켜놓은 수준의 어둠 속에서도 장애물을 인식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숲속에서 나무 사이를 뚫고 피사체를 따라가는 역동적인 샷을 찍을 때 충돌 걱정 없이 오직 구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험인 셈이죠. 이런 지능이 창의성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DJI의 미니5 프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단순히 똑똑하게 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촬영의 문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능들인데요. 첫째, 영상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짐벌 자체가 90도로 돌아가서 화질 손실이 전혀 없는 완벽한 세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SNS 컨텐츠에겐 최고의 기능이죠. 둘째, 짐벌이 무려 225도까지 회전해요. 이걸로 땅바닥에 붙어서 샤넬을 올려다보는 것 같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극단적인 앵글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액티브 트랙 360. 이건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피사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복잡한 궤적의 샷을 조종자 없이도 알아서 만들어내요. 자, 이제 가장 뜨거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8K입니다. 그런데 이 초고 해상도를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장에는 크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철학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서 8K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드러납니다. 호버 X1 프로 맥스 같은 드론은 말 그대로 8K 30프레임 영상을 바로 뽑아내서 즉각적으로 엄청난 해상도를 보여주는데 집중합니다. 반면에 매빅 4 프로는 해상도는 6K이지만 훨씬 더 큰 4분의 3 센서로 더 많은 빛과 색 정보를 담아내죠. 이건 후반 작업에서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자, 여기서 전문가라면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픽셀의 개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후반 작업을 위한 픽셀의 품질이 중요합니까? 결국 이 질문이 8K 드론을 고민하는 모든 전문가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전문 촬영팀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현장에서 실제로 촬영하는 시간은 전체 작업의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설정하고 규정 확인하고 배터리 갈아 끼우는 데 쓰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행 시간만 긴 드론이 최고가 아니라 이런 준비 시간을 줄여주는 드론이 진짜 효율적인 드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최적의 조합은 바로 이 투트랙 전략입니다. 메인 카메라인 A캠으로는 매빅 4 프로 같은 파워하우스를 써서 타협 없는 최고의 퀄리티를 확보하고요. 서브 카메라인 B캠으로는 미니 5 프로 같은 페더웨이트를 운용해서 규지 걱정 없이 좁은 공간을 파고들거나 아주 독특한 앵글을 빠르게 잡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퀄리티와 기동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촬영 나가시기 전에 이 간단한 3단계 체크리스트를 꼭 활용해보세요. 먼저 현장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엔 내가 찍어야 할 샷이 뭔지 정의하고 마지막으로 규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점검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트렌드들을 바탕으로 그날의 미션에 가장 완벽한 드론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상황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DJI 미니 4K 같은 모델은요, 무려 해발 4,000m 고지대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륙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스펙시트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이 산악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면 이 고도 비행 능력이 다른 어떤 스펙보다도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드론 기술의 미래는 단순히 더 좋은 카메라를 다는 경쟁이 아니라 더 똑똑하고 더 끈질기게 살아남는 비행 플랫폼을 만드는 경쟁이라는 것. 이제 카메라는 기본이고 이 똑똑한 비행체가 얼마나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날 수 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론이 이렇게까지 똑똑해지는 미래에 과연 차세대 위대한 촬영 감독은 정교한 조종 실력을 갖춘 파일럿일까요? 아니면 드론의 움직임을 코딩하는 프로그래머일까요? 어쩌면 둘 다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